Run fast, ride slow.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민호고요. 신발 교정사 페도티스트라고 하죠. 그리고 러너입니다. 육상 소년이었어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육상부 그 당시부터 좀 잘했고, 잘하는 걸 하다가 뭐 계속 사회 나와서 하다가 회사 일도 삼성물산 라피도라는 브랜드였는데 상품 기획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업무와도 연관이 있었죠. 그 당시 회사 다닐 때 자연스럽게 또 신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가 회사 생활 한 10년 하고 그만두고 러너스 클럽, 이 러닝 전문 매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자영업의 길로 들어서게 됐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러너입니다. 예. 달리기밖에 잘하는 게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게 없고, 중학교 때부터 육상 소년이었고, 몸이 관장하고 컸으면 아마 단거리를 시켰겠지만 코치가 몸이 왜소했기 때문에 1500m, 3000m를 뛰었었고요. 중장거리를 시작하다가 뭐 사회에 나와서 또 자연스럽게 장거리 마라톤에 관심을 갖고 계속 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 풀코스를 완주했던 게 1999년도예요. 첫 해의 평생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마라톤을 완주해봐야겠다, 그런 소박한 제 스스로의 어떤 다짐으로 마라톤 풀코스를 처음 완주를 하게 됐죠. 그때 4시간 37분, 뭐 일반적인 입문자의 평범한 완주 기록이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기록을 당겨보자, 그래서 노력을 해서 4년은 2003년 춘천 마라톤에서 2시간 59분 45초로 첫 섭3를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총 6번의 섭3를 해봤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그렇게 해왔고, 그 당시에 한창 이제 몸에 이제 리듬을 타서 저의 리즈 시절이죠. 러너로서의 리즈 시절에 37살, 38 이 정도였는데, 그때 10K 기록이 35분 55초. 그때는 굉장히 운도 좋았어요. 같이 라이벌로 뛰는 사람이 끝까지 같이 경쟁을 벌여서 뭐 기록도 잘 나왔고요. 하프는 1시간 24분 25초인가 뭐 이런 하프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풀코스 최고 기록은 2시간 57분 35초인가 뭐 이랬습니다. 뭐 그렇게 뛰어왔고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기록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체력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달리기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인삼 정도 하고 있고요. 트레일 러닝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좀 달리기를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러너스 클럽은 2001년도 5월경에 창업이 됐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회사 다니고 있을 때 창업주, 지금은 뭐 다른 일을 하고 계시지만 선수정 사장님이 서울 마라톤 동호회에서 같이 만났어요. 자기가 이제 이런 러너스 클럽이라는 전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용품 기획과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자를 좀 뽑는다 해서 제가 귀가 쏠깃해서 그럼 제가 할게요 해서 같이 제가 용품 판매와 기획하는 업무를 맡아서 이제 처음 합류하게 됐죠. 2001년도죠. 러너스 클럽은 지금 현재 매장이 3개가 있어요. 양재점이 있고, 저희 이대점이 있고, 광진점이 있고. 한때 2000년대 초반에는 부산, 광주, 울산 뭐 여러 매장이 있었는데, 도중에 폐업도 하시고 전업도 하시면서 지금 현재는 남아있는 매장은 그냥 오리지널 이 3매장 현재 그대로 남아있고요. 우리 러너스 클럽 회사의 직영점이었던 그 당시에 무교점이 있었는데, 무교점을 제가 영업팀장이면서 동시에 맡아서 운영을 해오다가 제가 러너스 클럽 그 회사 소속을 나오면서 2005년도에 대리점으로 전환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신촌으로 매장을 옮긴 거는 2015년도부터 옮겨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러너스 클럽은 제 스스로도 좀 자부하는 부분은 국내 최초의 러닝 전문점. 그러면 최초의 의미가 무엇이냐? 2001년도부터 창업을 하면서부터 고객의 발을 분석을 하고, 발 분석, 자세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생역학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신발을 권해드리는 발 분석 서비스를 시행한 게 국내 최초라고 자부합니다. 고객의 발의 생역학적인 특성을 분석을 하고, 자세도 보고, 거기에 맞는 신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필요한 경우에는 인솔, 즉 깔창이라고 하죠. 추천 또는 제작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업무가 신발 교정사 페도티스트의 업무이기도 하죠. 페도티스트라고 합니다. 신발 교정사. 한국
페도틱 협회라는 그 사단 법인이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까지 국내에는 국가공인의 자격증은 사실은 아니에요.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전 세계에도 뭐 프랑스, 독일, 일본 정도인데 사단 법인에서 교육과 실무 경험을 쌓고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죠. 제가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이수를 해서 자격증을 한국 페도틱 협회로부터 받은 신발 교정사 자격증이 있죠. 그래서 뭐 계속 보수 교육도 받고 연장 교육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2001년도부터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한 24년 차 되죠. 그 중에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고객님은 도올 김용옥 선생님. 저도 뜻밖이었어요.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정릉천을 따라서 북한산 기슭까지 아침에 산책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산책할 때 신을 신발을 찾겠다 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죠. 제가 또 김용옥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또 워낙 그렇게 석학이신 분을 제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과연 이분과의 대화는 어떨까. 물론 신발을 파는 과정에서 대화를 몇 마디 나눠봤지만 굉장히 명석하시고 또 신발에 대한 제가 설명에 대한 이해도 충분하시고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고객이었죠. 최근에 그 러닝 붐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고요.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2001년도만 해도 그 당시에는 마라톤 붐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았을 거예요. 98년, 99년 IMF 이후에 그런 가장들의 스트레스와 위축된 몸을 마라톤이라는 또 그 당시에 이봉주가 보스턴 마라톤도 우승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사회적 분위기가 촉발됐기 때문에 달리는 일 자체보다는 마라톤이라는 그런 취미 활동에 굉장히 붐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로 40, 50대 아저씨들의 운동으로 폭발적인 그 관심을 갖게 되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의 양상은 마라톤이라는 개념보다는 달리기예요. 단 5km에서부터 뭐 풀코스, 울트라까지 다 망라하는 전체적인 달리기로 붐업이 형성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고요. 국민소득 35,000불 이상의 선진국 트렌드가 아닌가. 특히 20, 30대의 젊은 분들이 달리기를 많이 자기의 취미생활로서 시작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여성 주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점, 이게 굉장히 선진 트렌드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매장 방문 고객분들 중에 거의 뭐 90%는 입문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문자들이 어떤 많은 정보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점에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입문자들의 또 대부분은 20, 30대 여성 고객이 상당히 많은 것이 저희 매장의 현재의 그 추세입니다. 각 브랜드들이 장인 정신을 갖고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장인 정신을 갖고 러너 지향적인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는 저는 사실은 아식스라고 봐요. 굉장히 그 뭐랄까요, 오타쿠 정신, 그리고 자기만의 그 철학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발의 라스트, 신발의 프레임을 결정하는 신발의 라스트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하다. 그리고 러닝화에서 어떤 부위가 가장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브랜드예요. 그래서 저는 아식스를 굉장히 나름의 철학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최근의 브랜드 알트라입니다. 이 브랜드도 굉장히 철학이 있어요. 그 철학이 사실은 좀 일반 소비자가 접근하기에 또는 받아들이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아직까지 고전을 좀 면치 못하는 상황이긴 한데 그 철학이 일관성 있게 계속 보여준다면 충분히 소비자들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또 소비자들도 인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철학의 가장 중요한 거는 발가락을 조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철학. 결국은 핏의 문제죠. 핏, 착용감, 피팅감의 문제. 발가락을 조이지 않는 게 발에 편한 신발이다라는 철학이죠. 일단 그 철학이 소비자들에겐 좀 어색한 부분일 수도 있고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좀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리는 상황이죠. 최근에 가장 제품 잘 만들었다, 좋다 느끼는 제품, 가장 핫한 제품, 온러닝의 클라우드 몬스터 하이퍼. 이 제품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일단 중상급 주자의 마인드를 잘 이해한 제품 같아요. 가벼우면서 탄성 좋은, 그리고 기존의 온의 그 신발 라스트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온이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부분은 굉장히 신발 라스트가 길고 좁았던 그런 좀 우리에게는 어색한 라스트였는데 그 라스트가 많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좀 넉넉하고 어퍼도 좀 둘레감도 좀 크고, 그러면서 우리 발에 좀 더 편해지게 됐죠. 그러면서 동시에 페바 계열의 소재를 써서 굉장히 앞꿈치의 쿠션감이 가볍고 탄성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일단 핏에서 좋아지고 가벼운 탄성이 좋아지고, 이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하이퍼 이 제품 높게 평가하고요. 그 이후에도 뭐 좋은 제품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데일리 트레이너죠. 뉴발란스의 SC 트레이너, 이 제품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요. 굉장히 유니버설하다고 할까요? 두루두루 잘 누구에게나 다 권할 수 있는 제품. 그리고 뭐 전통적으로 좋은 제품 뭐 계속 하야노, 유니버설, 우주 보편적인 제품, 보편 타당한 제품, 이렇게 보고요. 예.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 저희 매장에서 한번 오셔서 궁금한 것들은 신어보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굉장히 요즘 트렌드의 필요악이라고 보거든요.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유튜버들 굉장히 좀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해야겠다. 자기 일상 기록에 뭐 그냥 일기가 아니잖아요.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 자기 감정을 그냥 단지 표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신발 리뷰하는 유튜버들이 좀 많은데 그냥 자기 감성대로만 리뷰를 해요. 근데 그 감성이 마치 객관적인 평가인 양 리뷰를 한단 말이죠.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거를 보는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 유튜버의 말에 영향을 굉장히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리뷰가 좀 아주 객관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너무 주관적이고 너무 감성적이에요. 아, 가볍고 좋다. 그럼 그게 다 좋은 건지. 그 사람의 기량, 그 사람의 발 모양에 따라서 신발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건데 그냥 자기가 신었더니 좋다. 그럼 자기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를 정확한 객관적으로 그 어떤 지표를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내 발이 투이가 넘는 넓은 발이었는데 이 신발이 넓어서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한테 좋았다, 그 말을 본 시청자들은 좋은 신발이구나 그냥 막연하게 또 생각하고 호기심을 갖고 신어보게 된단 말이죠. 객관적인 지표로 좀 리뷰를 해주면 좋겠다. 예,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더 낫고 미디어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좀 객관적인 지표, 자기 발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해주고 그 신발에 대해서 정확히 객관적인 수치를 표현해주고 이러면서 좀 리뷰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걸 보는 시청자들도 좀 정확히 객관적으로 보는 또 시각도 길러줘야 될 것 같아요. 단지 조회수 많은 걸로만 따지지 말고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신중히 보면서 유튜버를 좀 팔로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악마의 뿌리, 일반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 리뷰가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맞다고 봐요. 근데 그건 물론 사람 개인의 발의 모양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 말이 나올만 하겠다라고 저는 인정을 해요. 왜? 저도 신어보니까 그 부분이 압박감이 상당히 세요. 왜? 다른 신발은 안 그렇거든요. 아디오스 프로3는 구멍식 끝묶기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루프로 돼 있는 고리식 끝묶기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고리를 형성을 하려면 고리를 박음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박음질을 하려면 그 밑 바탕이 좀 어느 정도 경도와 지지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거기가 흐물흐물한 천 소재를 쓰면은 이 박음질 할 때 흐늘흐늘거려서 안 되잖아요. 박음질을 할 수 있는 바닥을 좀 강한 소재, TPU 소재로 부착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단단하게 뻣뻣하게 느껴지죠. 구멍을 뚫든지 고리를 박는 그 바탕이 되는 그 부분, 그거를 아이스테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스테이가 너무 빳빳하고 경직한 소재를 쓰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고리식이었기 때문에, 구멍식이 아니고 그런 좀 어떤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뭐 동양인이라는 일반화하기보다는 발이 두툼하고 넓은 사람, 특히 이 발볼이라고 하죠. 이 내측 엄지발가락 윗부분, 발등 부분, 엄지발가락 발등 윗부분, 이 모서리 부분이 굉장히 눌리는 거거든요. 그 위치가 딱 여기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돌출되어 있거나 좀 넓으신 분들은 여기 압박감이 상당히 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가 슬림하고 발이 그렇게 넓지 않고 두툼하지 않은 분들은 그걸 느낄 수가 또 없습니다. 뭐 동북아시아의 인종적인 특징은 여기가 좀 넓고 두툼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대개 이제 그런 통증에 호소를 하죠. 다른 신발, 뭐 예를 들어서 메타스피드 스카이라든지 또는 SC 트레이너라든지 이런 신발은 제가 같은 스펙의 신발을 신어봤을 때 그런 느낌이 없거나 덜 하거든요. 뭐 아디오스 프로3는 소위 말하는 악마의 뿔이라는 그 표현이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다, 그럴만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인 소재나 스펙은 아주 잘 만들었으나 그 아이스테이의 그 경직성, 그게 좀 오게 튀다, 뭐 그거는 동의합니다.
요즘 카보나가 전 세계적인 대세죠. 뭐 엘리트급 상위 주자들, 뭐 케냐나 이디오피아 선수들 다 신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팔로워 러너들도 다 따라 신고 러닝화 업계에서는 대중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카본 플레이트화라고 하는데 흔히 줄여서 이제 카본화라고 하는데 좋은 신발입니다. 좋은 신발이고 생역학적으로 그리고 신발 공학적으로 굉장히 선진적인 제품이라 그 기능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두말할 거 없이 다 좋은 제품입니다. 근데 그것을 저는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제 말의 의미는 일반화라는 의미는 뭐냐면 뭐 유튜버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입문자들이 신으면 별로 안 좋다라든지 입문자에겐 적당하지 않다라는 일반화되는 또 말을 많이 하거든요. 좀 그 말도 좀 어느 정도는 또 한계가 있다고 봐요. 입문자라도 생역학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고 효율적인 발 동작을 갖고 있고 생역학적인 어떤 결함이 없는 분이라면 입문자라도 신어도 좋다. 단 입문자기 때문에 카보나는 안 좋다라는 일반적인 견해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입문자 중에 과회내가 심한 분들, 생역학적으로 불안정한 분들에게는 카보나를 권하지 않죠. 위험성이 크고 몸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입문자에게는 별로 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긴 한데 그건 정확하게는 생역학적인 결함이 있는 분에게는 좀 권하지 않는다. 다만 입문자라도 생역학적인 문제가 없고 몸 자세가 효율적이고 이런 분들에게는 카보나 충분히 권한다. 물론 중급 상위 주자에게는 기량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권할 만하고요. 단 입문자 중에 나는 뭐 그 정도까지 기록을 생각하지 않고 즐거운 달리기 정도를 추구하는 분에게 굳이 카보나를 또 권할 필요는 없다. 뭐 그건 또 가성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궁금해서 진짜 그 기능이 궁금해서 신어보겠다는 분에게는 뭐 말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생역학적으로 좀 결함이 있거나 불안전하다 하는 분에게는 결코 권하진 않습니다. 왜? 부상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자, 최근에 제가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은 좋은 제품, 온의 클라우드 몬스터 하이퍼라는 제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온 러닝 슈즈에 비해서 신발 라스트가 바뀌었어요. 즉 신발 프레임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전통적인 온의 신발 라스트가 좁고 긴 유형이었는데 어퍼가 굉장히 둘레감이 커졌고 그 다음에 속도 좀 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동북아시아의 발, 좀 두툼한 발에 굉장히 친화적이다. 물론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또 아주 발이 빈약하고 칼발인 분들한테는 좀 남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발이 두툼한 분에게는 굉장히 잘 맞다. 표준적인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고. 자, 가장 중요한 거, 굉장히 가볍습니다. 신발이 클라우드 몬스터 2 제품이 한 270g 정도 나가거든요. 보통 한 265 사이즈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 제품은 한 240g대밖에 안 나가요. 그 이유는 중창의 앞꿈치 쪽 전족부에 쓴 요 페바 소재거든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전 세계적인 요즘 하이엔드 제품에 많이 쓰는 소재죠. 탄성이 좋은, 마치 이렇게 탁구공이 탁탁 튀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의 굉장히 경량의 데일리 트레이너라고 볼 수 있죠. 네, 매일 훈련하는 신발로 신는 데일리 트레이너, 굉장히 가벼운 경량 훈련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입문자들은 이거 신고 뭐 대회 뛰셔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저는 보고 싶은 제품, SC 트레이너. 우리가 흔히 이런 카테고리를 요즘 슈퍼 트레이너라고 부르죠. 뭐 예전에는 전통적으로는 퍼포먼스 트레이닝화라고 불렀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스펙을 슈퍼 트레이너라고 부릅니다. 일단 레이싱화의 지오미트리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레이싱화보다는 좀 더 안정성을 더 확보했고 바닥도 좀 더 넓고 쿠션감도 좀 더 보강했고, 레이싱화보다는 이 두 가지 쿠션성, 안정성을 좀 더 보강해서 일상적인 장거리 훈련에 많이 쓸 수 있게끔 한 제품입니다. 그 중에 뭐 거의 품절 대란을 겪었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SC 트레이너. 뭐 풍부한 쿠션, 그리고 안쪽에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그 안정감도 느껴지면서 동시에 탄성, 반응성이라고 하죠. 지면을 찼을 때 튕기는 느낌,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뉴발란스의 장점 중에 하나, 신발 라스트. 굉장히 넉넉하고 푸근합니다. 좁고 옹색한 느낌이 없어요. 물론 미디엄 발볼이 있고 와이드 발볼,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범우주적 라스트, 범우주적 신발, 젤 카야노. 뭐 이건 사실 뭐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전통을 유지하면서 계속 나오는 제품이고, 지금 카야노 30, 이 제품은 카야노의 어떤 정신, 철학을 그대로 대물림하고 있으면서 약간 그 전작에 비해서는 조금 더 쿠션감이 더 추가가 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전통적인 안정화의 그런 느낌에서
약간 쿠션화에 물타기가 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전통적인 안정화라는 것은 굉장히 안쪽이 하드한 소재도 많이 쓰고 굉장히 더 단단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 카야노 30부터는 이제 그런 전체적인 구조적인 안정성은 확보했지만 쿠션감이 더 많이 추가됐고 또 무게도 전작에 비해서 상당히 가벼워졌습니다. 15g, 20g 정도 가벼워진 젤 카야노. 안정화의 쌍두마차 글리셀린 GTS. 안쪽에 미디얼 포스트라고 하죠. 과회내를 억제할 수 있게끔 안쪽을 지지해주는 웨지가 삽입돼 있죠. 그래서 특히 입문자 중에 과회내가 심하신 분들, 물론 카야노도 마찬가지고요, 억제해주고 컨트롤해주는 그런 기능이 아주 탁월한, 한마디로 안정감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죠. 러너스 클럽을 운영하면서 국내 최초의 마라톤 전문점, 러닝 전문점으로서의 위상을 저는 계속 지키고 유지해야 되겠다. 그 말은 단지 내가 뭐 매출을 올려서 장사를 잘하자 이것만은 아니고 진짜 달리기를 하는 우리 러너들한테 제대로 된 편한 신발을 제안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저는 각인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는 입문자들에게 진짜 제대로 된 러닝 용품, 러닝화 제대로 제안해주는 매장, 어떤 막막한 입문자들에게 좀 어떤 등대와 같은 그런 지침을 제공해주는 그런 매장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